당신은 평생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때로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때로는 차가운 실망 속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오며, 어쩌면 당신은 이런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가까이 할수록 더 상처받는 걸까?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한데, 이게 정상인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날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다. 이 이미지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지만 함께 살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오디오북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당신이 평생 겪어온 인간관계의 피로와 실망,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위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인간관계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상처 입히는 존재.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다른 철학자들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에 이끌리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란 우리 안에 있는 생존 본능, 욕망, 자기 중심성을 뜻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 말이 너무 냉혹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 순간, 당신이 베푼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순간, 당신의 고통이 무시당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몸이 아프자 자식들은 서로에게 떠넘기듯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형이 모셔야지. 동생 집이 더 넓잖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죄인가요?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통과 욕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식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타인은 그것을 상상할 수는 있어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 쇼펜하우어의 가장 실용적인 조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라. 인간관계에서의 불행은 대부분 우리가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생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실망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기대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친구가 당신의 어려움을 알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문제에 바빴습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의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의 노후를 챙겨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기대는 빛과 같습니다. 상대가 갚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를 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희생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더군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세상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세상은 선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입니다. 강자가 살아남고 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잘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어라. 그러면 실망도 줄어든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는 자는 평온하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첫 번째 해방입니다. 고독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최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유롭다. 왜냐하면 타인의 의견과 기대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외롭습니까? 아니면 평온합니까? 많은 시니어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지적이고 성찰적인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업가였고 리더였고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우울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고독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오후에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저녁에 산책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평생 남들의 시선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홀로 있으면 지루해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과 만난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물론 완전한 고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따금 좋은 친구와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혼자 있거나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했습니다. 질 낮은 친구 100명보다 질 높은 고독이 낫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의미 없는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에 혼자 조용히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당신을 채워줄 것입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유. 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조정과 양보, 그리고 연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타인 앞에서 완전히 솔직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적절한 말을 선택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핍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가면을 쓴다. 그리고 그 가면은 점점 무거워진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친척 모임에 갔을 때 실제로는 그들과 나눌 이야기가 없는데도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피로감, 옛 친구를 만났을 때 예전에 당신을 연기해야 하는 부담감, 가족과 함께 있을 때조차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해야 하는 고단함.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두렵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만나야 하거든요.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는 일주일은 회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사회적 피로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그런데 사회는 우리에게 함께 있을 것을 강요한다. 이 모순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관계가 피곤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의 불일치입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상대는 당신의 조언을 원합니다. 당신은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상대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원하지만 상대는 대화를 원합니다. 이 엇갈림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관계를 줄여라. 당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만 남겨두어라.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거리의 법칙, 고슴도치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다시 멀어진다. 하지만 너무 멀면 추위에 떤다. 결국 그들은 적절한 거리를 찾는다.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강한 거리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당신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둘째, 타인이 당신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시간을 요구할 때 당신만의 공간을 지키십시오.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같은 취미, 같은 친구, 같은 일정.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게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눕시다. 처음에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도해보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시간을 보낸 후 만나니 할 이야기가 생겼고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존중이다. 건강한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친밀함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를 질식시키지 않을 때 상대는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품격. 쇼펜하우어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대화를 싫어했고 진지한 침묵을 선호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 자신을 드러낸다.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침묵의 가치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정당성을. 하지만 이제는 알 것입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쇼펜하우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에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꼭 해명하려 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의도가 뭔지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침묵합니다. 이해할 사람은 어차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최고의 방어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할 빌미를 찾지 못한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에서 침묵은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해서 꼭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꼭 그것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물러나는 것이 끝없는 논쟁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다만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것은 선택적 침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만 당신의 진심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말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게를 얻습니다. 독한 사람을 멀리하는 지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나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악한 자와의 관계는 당신을 파괴한다. 그들을 피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당신의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은 항상 불평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불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시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합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 당신을 공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당신의 친절을 약함으로 본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친구는 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녀를 비교했습니다. 넌 좋겠다. 남편이 건강해서. 난 혼자 다 해야 하는데. 넌 좋겠다. 자식들이 효도해서. 내 자식들은 날 버렸어. 처음에는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는 그녀의 행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행복할수록 더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락을 끊기로. 40년 우정이었지만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좀 참지 그랬어.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0년을 함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함께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끊는 게 맞아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현재의 당신을 해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끊어라.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독도 피처럼 흐른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당신을 독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인간관계는 오해에서 시작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소통의 근본적인 한계를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과라는 단어를 말할 때 상대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당신이 떠올리는 이미지와 다릅니다. 당신에게 사과는 어릴 적 어머니가 깎아주시던 빨간 사과일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시장에서 산신 사과일 수 있습니다. 단어조차 이럴진데 감정과 경험은 얼마나 더 다르겠습니까? 당신이 힘들다고 말할 때 상대는 그 말의 무게를 모릅니다. 당신의 힘듦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상대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대화는 번역이다. 그리고 모든 번역에는 오역이 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잖아.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해서 묻지 않는 거야. 당신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존중이었고 아내의 말은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오해를 전제로 대화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상대가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천천히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말도 한 번에 이해하려 하지 말고 계속 질문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힘들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당신은 이런 뜻으로 말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오해를 줄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더 깊은 진실을 말합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괜찮다. 당신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타인도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 서툰 소통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비극이자 동시에 아름다움입니다. 인품과 태도에 대한 철학.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도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의 외적인 것들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학벌, 직업, 재산, 외모. 하지만 이제는 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더섭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치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째,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재산, 지위, 명예. 둘째, 그 사람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평판, 인기. 셋째,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인품, 성격, 지혜.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세 번째 것만이 진정한 가치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존경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여서, 유명해서 존경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 그들의 인품,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보여준 품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 노인의 회상입니다. 내 인생의 멘토는 가난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돈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부당한 일에는 당당히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분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왔어요.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기억했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귀족은 혈통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것은 내면의 독립성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는 것.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상처받는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양심에만 귀를 기울인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나이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당신은 자신에게 떳떳합니까?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품입니다. 그리고 인품은 나이와 함께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인품은 아직 시험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수많은 고난과 유혹을 겪고도 여전히 자신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의 인품은 진짜입니다. 인품은 시간의 시험을 거쳐야만 증명된다. 당신은 이미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것이 당신의 인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 어떤 명예보다 귀합니다. 인간관계를 덜어내면 시작되는 평온.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평온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당신도 이것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흥분과 자극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할 때 당신은 지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관계를 선택적으로 줄일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모든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친목회. 처음에는 사람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왜 안 나와? 요즘 우리한테 관심 없지?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 시간이 더 소중해.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아끼는 2명의 친구하고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들과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예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만 남았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인간관계를 덜어낸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의미 없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혼자지만 평온한 것 중 무엇이 더 나은가?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덜어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자신과의 관계가 시작된다.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 질문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젊을 때는 사치였습니다. 살기 바빴고 책임이 많았고 타인의 기대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으로의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외부를 정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당신이 인간관계를 덜어내고 얻게 되는 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는 자유, 오후에 책을 읽으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평화, 저녁에 산책하며 자신의 생각과 대화하는 고요. 이것이 사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에서 온다. 당신이 외부의 소음을 줄일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12점 엔딩 시니어에게 위로와 통찰을 주는 마무리.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간관계라는 미로를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때로 냉혹했고 때로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은 해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타인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당신이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관계를 덜어내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실망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 당신이 평생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배신당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관계가 깨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는 원래 깨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한 노인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남에게 사랑받으려 애썼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 했고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살수록 나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찾고 싶습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쇼펜하우어는 이 편지에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의미 없는 관계에 소진될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것입니까?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쓸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평온을 지킬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산의 시간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본질만 남기는 시간. 당신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조용한 아침의 커피 한 잔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래된 친구와의 깊은 대화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책 속에서 만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마침내 평온하다. 그는 혼자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았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이 되어도 됩니다. 이것이 나이듦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거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질녘의 빛은 하루 중 가장 부드럽고 가장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물어 간다고 해서 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깊고 가장 고요한 빛이 당신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밤 조용히 잠들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조금 더 나 자신에게 가까워졌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온하십시오.